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의 취업, 노동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국 동포들에게 취업 관련한 비자, 사증이 주어지는 부분과 불법인 부분이 섞여 있어서 사실상의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자, 사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이민 정책을 나타내는 지표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지표가 중국 동포에게 있어서는 주로 노동, 취업과 관련돼서 그 시각에서 접근이 됐습니다. 현재 비자 포탈에 나타난 15개로 구분된 한국에서의 비자의 경우에 취업이 가능한 취업 자격이 있는 비자는 단기 취업 C4, 교수 요원 E1, 회화 외국어죠. 회화지도 E2, 연구 인원 E3, 기술지도 E4, 전문 직업 E5, 예술 흥행 E6, 특정 활동 E7, 비전문 취업 E9, 선원 취업 E10, 거주 비자 F2, 재해동포 F4, 영주 F5, 결혼 이민자 F6, 관광 취업 H1, 방문 취업 H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사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정된 장소에 근무하면서 어떤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이것이 사증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의 노동시장을 교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취업 비자에 대해서 다양한 제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점은 여기서 중국 동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취업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본다면은 취업 자격 사증을 소지한 사람, 이런 분들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단기 혹은 제한된 시간에 취업을 허용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도과했다는 어려운 말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넘어서도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은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체류 자격 위반이 있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로 인한 취업자들은 통계에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정책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관련돼서 취업하는 비자는 크게 단순 노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중국 동포라든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연 3만 명 이내씩 비자를 주고 있는 방문 취업 H2 비자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시면 2015년, 16년, 17년 매년 이 방문 취업 비자로 한국으로 입국한 인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E9이라고 하는 고용 허가제에 의한 비전문 취업자, 일반 외국인들입니다. 16개국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연간적으로 봤을 때 5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비전문 취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또 전문 취업도 있습니다. 전문직의 취업.
그런데 이 전문직이건 비전문직이건 이것은 하나의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서 F4를 가지고 와서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들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방문 동거,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가족을 초청해서 그 가족이 같이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취업 비자가 아니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중국 동포가 원래 재외동포 법에 의해서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H2를 추가적으로 받게 됐습니다마는 그 인원도 매년 3만 명 정도로 되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당연하죠. 중국에 비해서 임금이 높기 때문이죠. 2007년, 8년에 한 조사에 의하면은 중국과 한국과의 임금 격차가 10배 정도 났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20배 정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1년 일하면 중국에서 20년 일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재동포 비자와 관련돼서 취업에 있어서의 제한이 되다 보니까 체류 자격을 위반해서 소위 불법 취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막 다릅니다만은 동포 방문 비자라고 하는 C3H라는 단기 체류 비자가 있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취업을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체류니까 90일 이내에 다시 중국에 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취업을 하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비자들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가령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자 평창올림픽에 온 사람들에게는 5년 복수비자를 줬습니다. 복수비자라는 것은 여러 차례 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수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90일간 머물면서 불법 취업했다가 다시 또 와서 취업하고 이런 것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중국 동포를 포함한 불법 체류자들은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200만 정도, 250만까지 이르렀던 외국인 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30만 정도에 이를 정도로 10%가 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불법 체류자들은 결국은 어디선가 취업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서 생활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유흥업, 마사지업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자진 출국을 유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 동포의 취업 관련된 사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실과 제도가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과 실제가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외동포를 관할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법제도 외국인 중심으로 돼 있고 재외동포적 요소가 고려된 것이 어느 정도는 절름발이식으로 고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에 중국 동포가 포함되지 않으니 방문취업 비자를
주게 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적이고 원칙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꼼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 꼼수에 의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중국 동포들은 그 제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증에 있어서의 중국 동포에 대한 문제는 취업에 있어서 통계에 있어서도 모순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 취업이면 통계가 다 잡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불법적 취업인 경우에 통계에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의 산업정책, 경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에서의 사증 통계, 즉 취업을 허용하는 통계와 그리고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주민으로서의 중국 동포 통계, 통계청의 통계, 이것들이 다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에는 이 차이를 없애고 통합적 통계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20여 년 넘게 계속 모순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여 년 넘게 중국 동포들은 그 제도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전문, 단순 노무 위주로 이민 정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 중에서도 우수 인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민 정책을 만들면서 한국 내에서 중국 동포들이 단순 노무 시장에 저임금 노동자로서 자리 잡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재외동포들, 디아스포라들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쓰는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동포의 현재 국가인 중국도 해외에 있는 화교 화인들, 우수 인재들을 매년 천인 계획으로 처음에는 100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00명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우대를 주면서 고도의 우수 인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서의 법제는 주로 단순 노무의 취업 허용 업종으로 하다 보니까 동포들에 있어서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국 동포의 취업과 관련된 그러한 사증은 재동포 사증 F4와 방문 취업 사증 H2가 중심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재동포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기타 비자 사증으로 취업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중국 동포들의 한국 내에서의 거주, 생활은 결국은 중국 동포들의 비자, 사증의 자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